추리 챌린지 2피 1 사라진 1억 원 3남매 중 범인은 99%가 틀린 반전 결말. 댓글로 추리해보세요. 오프닝.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1억 원의 현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초 정적. 용의자는 3명. 당신의 형, 당신, 그리고 당신의 여동생. 1초 정적. 범인은 이 중 한 명입니다. 미스터리 사연 추리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탐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99%의 사람들이 놓친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진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BGM 전환 본격적인 미스터리 음악. 사건 개요 엔드 배경.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이영자 할머니 향년 78세가 거실 소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할머니는 약을 복용 중이었고 경찰은 이를 자연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2초 간격.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장례를 마치고 3남매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민수 48세가 어머니의 방 옷장 금고를 열었을 때 3초 정적. 그 안에 있어야 할 1억 원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할머니는 은행을 불신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했고 세 자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4자리. 할머니의 생년월일 뒤 4자리 4523.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세 자녀뿐입니다. 등장인물 상세 소개. 자, 그럼 3명의 용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주의 깊게 관찰해주세요. 여러분의 추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의자 1 큰아들 민수. 첫 번째 용의자 큰아들 김민수 48세.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연봉은 약 8천만 원. 안정적인 직장,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 투자로 3천만 원의 손실을 받고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민수는 일요일마다 어머니를 방문했고 집 열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이 둘째 딸 지혜. 두 번째 용의자 둘째 딸 박지혜 45세. 민수의 여동생이자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자로 식당을 운영하지만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빚이 2억 원. 남편도 시댁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혜는 한 달에 23번 어머니를 방문했고 어머니의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며 가장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당연히 집 열쇠가 있었죠. 용의자 3막내딸 수진. 세 번째 용의자 막내딸 최수진 42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혼이며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해 늘 돈이 부족했고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고 방문은 명절에만 했습니다. 집 열쇠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좋아요 구독 멘트.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벌써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혹시 지금 이 사람이다 하고 확신하고 계시는가요? 1초 정적.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 공개될 단서들을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미스터리 사건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서를 파헤쳐 볼까요? 단서 1 금고와 현장. 11월 18일 오전 10시 세 남매가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민수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4523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고 안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초 정적. 민수는 황급히 동생들을 불렀고 세 남매는 경악했습니다.
분명 2주 전까지만 해도 돈이 있었는데 대체 누가 언제 가져간 걸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단서입니다. 금고에는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금고의 비밀번호 4523을 아는 사람은 세 자녀뿐입니다. 2초.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할머니는 왜 자녀들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을까요? 할머니는 6개월 전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 자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약 갑자기 죽으면 금고에 돈이 있다.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 뒤 4자리 4523이야. 3명이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서 2 아파트 CCTV. 경찰이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 CCTV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11월 15일 금요일부터 장례를 마친 11월 18일 월요일까지 총 3일간의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CCTV 타임라인 자막 11월 15일 금할머니 사망일 오전 10시 지혜 방문 오전 11시 30분 퇴실 오후 2시 119 구급대 도착 오후 3시 민수 도착 오후 4시 수진 도착 11월 16일 토 장례식장 첫째 날 방문자 없음 11월 17일 장례식장 둘째 날 오후 8시 민수 혼자 30분간 방문 퇴실 11월 18일 월 장례 마지막 날 오전 10시 세 남매 함께 방문 오전 10시 15분 금고 확인 돈 사라진 것 발견.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11월 15일 금요일 지혜가 오전에 혼자 방문했다는 사실 그리고 할머니는 오후 2시에 발견됐습니다. 지혜가 퇴실하고 약 2시간 30분 후였죠. 3초 정적. 또 하나 11월 17일 일요일 저녁 민수가 혼자 30분간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 장례식장에서 잠깐 빠져나와 다녀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2초. 그리고 막내 수지는 CCTV에 단 한 번도 혼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추리 타임일.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춰보세요. 지금까지 공개된 단서는 이렇습니다. 1. 금고는 비밀번호로 정상 개방됨. 2.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세 자녀뿐. 3. 지혜는 할머니 사망 당일 오전에 혼자 방문. 4. 민수는 장례식 중 혼자 집에 30분간 방문. 5. 수지는 혼자 방문한 기록이 없음.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A. 큰아들 민수 B. 둘째 딸 지혜 C. 막내딸 수진. 누가 범인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15초 드리겠습니다. 추리해보세요. 15초 타이머 BGM. 추리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절대 확신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단서 3 경찰 조사 앤드 진술. 경찰은 세 남매를 각각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들어보시죠. 화면 조사실 분위기, 진술 자막. 민수의 진술. 저는 그날 일요일 저녁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려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금고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머니 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지혜의 진술. 금요일 오전에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매주 하던 대로 청소하고 식사를 챙겨드렸죠. 오전 11시 30분쯤 나왔는데 그때 어머니는 건강해 보이셨어요. 제가 나온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금고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진술. 저는 어머니 집에 혼자 간 적이 없습니다. 열쇠도 없었고 금고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돈을 가져갑니까? 세 사람 모두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더 조사했습니다. 바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화면 은행 거래 내역 자막. 할머니의 통장을 조회한 결과 11월 10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5일 전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인출 장소는 집 근처 은행 ATM. 인출 시각은 오후 3시. 그런데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은행에 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도와줬거나 혹은 할머니 카드를 가지고 대신 인출한 것이죠. 경찰이 은행 ATM CCTV를 확인한 결과 지혜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혜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은행에 동행했고 ATM 앞에서 할머니가 직접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른 것은 지혜였습니다. 긴장감 상승. 지혜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서 사결정적 증거. 경찰이 지혜를 재조사했습니다. 지혜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500만 원은 제가 급하게 필요해서 어머니께 빌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하셨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혜의 남편 통장에 11월 16일 토요일 8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출처는 현금 입금. 지혜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받은 거래처 대금이에요. 하지만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거래처에서 받은 돈은 2천만 원이었고 나머지 6천만 원의 출처는 불명이었습니다. 극적 전환. 모든 증거가 지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 할머니 사망 당일 혼자 방문. 2.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 3. 500만 원을 이미 인출한 전력. 4. 2억 원의 빚. 5. 할머니 사망 다음 날 8천만 원 현금 입금. 경찰은 지혜를 범인으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 멈춤. 3초 정적. 민수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두 번째 좋아요 구독 멘트.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증거를 보면 범인은 분명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민수는 왜 이상하다라고 말한 걸까요? 2초. 혹시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함께 옆에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사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반전 앤드 진실 공개.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만약 돈을 훔쳤다면 왜 8천만 원만 입금했을까요? 1억 원을 훔쳤는데 2천만 원은 어디 갔죠? 2초. 그리고 민수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혜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후 2시에 발견됐어요. 그 사이 2시간 30분 동안 어머니는 혼자 계셨습니다. 만약 지혜가 금고를 열었다면 어머니가 그걸 모르셨을 리 없어요. 어머니 방 금고는 소리가 크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나간 후 어머니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 이상하지 않나요? 긴장감 최고조. 경찰은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할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8시 10분.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 후 할머니의 휴대폰에서 5분간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3초 정적, 음악 멈춤. 민수의 아내였습니다. 극적 반전 음악. 어떻게 죽은 사람의 휴대폰에서 통화가? 경찰이 민수의 아내를 조사한 결과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민수의 아내 김소희였던 것입니다. 2초. 민수의 아내 소희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인 11월 8일 혼자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기 때문에 현관 CCTV에는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소희는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 할머니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금고 열쇠 역할을 하는 메모를 찾아 금고 비밀번호 4523을 확인했죠. 하지만 그날은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2초. 왜일까요? 할머니가 깨어나면 바로 들킬 테니까요. 소희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금요일 할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19가 출동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 민수는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향했고 소희는 민수보다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역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CCTV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어 1억 원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 시에 119가 도착하기 직전 소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면서 할머니의 휴대폰을 자신의 가방에 그대로 넣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11월 17일 일요일 남편 민수가 어머니 집에 사진을 가지러 간다고 하자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민수가 알아챌까봐. 그래서 민수가 집에 들어간 30분 동안 소희는 할머니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서 할머니 침대 밑에 던져놓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 통화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민수의 아내 소희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범행을 전혀 몰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남편 몰래 도박빚 5천만 원이 있었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혜가 인출한 8천만 원은 실제로 남편 식당의 거래처 대금 2천만 원과 지혜 본인이 몰래 저축해둔 6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모아둔 돈이었죠. 수지는 처음부터 범행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열쇠도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해설 앤드 교훈. 자, 여러분은 범인을 맞추셨나요?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CCTV 사각지대. 소희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현관 CCTV를 피했습니다. 둘째, 죽은 사람의 휴대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통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셋째, 너무 완벽한 용의자. 지혜는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완벽한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논리적 의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죠. 2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는 것입니다. 정답률 공개 앤드 마무리 멘트. 자, 그럼 정답률을 확인해 볼까요? 댓글을 분석한 결과 A. 민수를 선택한 분 15%, B. 지혜를 선택한 분 78%, C. 수진을 선택한 분 5%, D. 민수의 아내 소희를 맞춘 분 2%. 역시 대부분 지혜를 범인으로 지목하셨네요. 소희를 맞추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효과음. 진짜 명탐정이십니다.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사건을 가져오겠습니다. 회사의 배신자, 5명의 용의자 중 스파이는 누구? 난이도는 중급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다음 사건도 풀어내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와 감상을 남겨주세요. 범인을 맞췄다, 또는 속았다, 등등.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만나요. 미스터리 사연 추리반, 여러분의 추리력을 응원합니다.